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했던 황영철 의원이 어제 탈당을 번복하고 바른정당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문재인 당선을 돕기 위해 고의로 지연했다는 SBS의 의혹 보도가 논란이 됐는데요. 세월호 가족은 어떤 입장일까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거듭된 거짓말과 막말, 선거전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마산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경남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후보도 있죠. 도지사 하면서 하루아침에 아이들 급식 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있던 진주 의료원 폐쇄해서 우리 도민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주민소환, 부정부패, 막말, 색깔론, 여성 비하, 거짓말. 여러분 더 말하면 우리가 부끄럽죠? 아무리 우리 동네 사람이라 해도 또 보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홍준표 후보가 우리 보수를 개혁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후보입니까? 반대로 가는 후보죠. 자부심 높은 우리 경남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 품격 떨어뜨리고 또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후보, 우리 경남이 먼저 나서서 확실하게 심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인데 5월 9일 대선이기 징검다리 황금 연휴 기간에 놓인 만큼 사전 투표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전 투표는 젊은층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진보 쪽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부터는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허용됐죠. 사전 투표 열기가 달궈지면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전국 어디든 사전 투표소를 찾으면 됩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했던 황영철 의원이 어제 탈당을 번복하고 바른정당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탈당에 따른 역풍 때문인데요. 또 다른 탈당파 12명 가운데 일부도 탈당 번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반발로 일괄 입당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황영철 의원의 탈당 번복으로 바른정당은 의원 20석을 유지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의원 집단 탈당이 오히려 순풍이 되면서 당내 활력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SBS의 의혹 보도. 세월호 가족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아빠 유경근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월호 인양 지연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유경근 위원장은 세월호 인양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지연한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후보 측은 어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영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군복 위에 노란 리본을 단 채 박근혜에게 보고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한 2011년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으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인질을 구출한 아덴만 작전의 총지휘자입니다. 서울신문과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세월호 내부 수색이 오늘로 1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가 3층과 4층 선수와 중앙으로 확대됐지만 수색 성과는 탑승객의 유류품을 수습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선미 쪽인 4층 단원고 여학생방과 3층 격실은 아직 진출입구를 확보하지 못해 수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진입하기 위해 5층 전시실 천장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3층 선수와 선미, 4층 중앙으로 들어가기 위해 진출입구를 확보하는 작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남도지사 시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노조들이 강성귀족노조고 파업을 일삼았다며 폐원의 이유를 밝혔는데 홍준표의 주장과 달리 진주의료원은 2013년 강제 폐원될 때까지 1999년 딱 한 번 파업했습니다. 또한 귀족노조라던 조합원의 평균 임금은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홍준표가 서울대 병원 노조에 대해서 강성 귀족노조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요. 이에 서울대 병원 노조는 국민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년 동안 국민을 위한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강성 노동조합이 돼 시민과 노동자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3호기를 포함해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25기가 운영 중입니다. 숫자로는 세계 6위이며 원전 밀집도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원전 6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를 제외한 유력 대선 후보들은 신규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노후 원전에 대해서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수명 연장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 신형 방사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를 KN-16으로 이름 붙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 신형 방사포는 사드를 비롯한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5,500문인데요. 양적으로 압도적입니다. 또한 방사포의 비행 고도는 사드의 최저 요격 범위인 40km를 벗어나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우리 군은 별다른 방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 이어드립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췄다는 SBS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SBS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또 의혹의 근거가 됐던 그 해수부 직원의 녹취,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해수부 2차관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에게 세월호 인양을 갖다 바치는 거다. 이 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발언이 아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를 벌여서 누군지 찾으면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수부 입장은 이런 말을 할 만한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아봐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전후 맥락으로 살펴봤을 때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 주장은 사실 SBS 노조가 오늘 밝힌 입장과 같습니다. 노조 측에서 문제의 기사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의혹의 근거로 삼은 그 해수부 공무원, 이 사람은 세월호 인양 일정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해수부 직원 이야기를 듣고 이런 좀 민감한 기사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측에서 사과한 것과는 별개로 노조에서 그러니까 직접 기사 작성의 배경, 이걸 좀 따로 알아본 모양이군요. 이 내용을 아까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네네. 당초 기자가 작성했던 기사하고 전혀 다르게
기사가 나갔다. 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이제 해당 기자를 통해서 경위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 기사가 작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데스킹이 완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사가 나가기까지 그 과정을 좀 면밀히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 성명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일단 기자가 해수부의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그런 문장 그리고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넣었는데 이게 데스킹 과정에서 빠져버렸고 그리고 제목도 원래 제목에서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환경재앙이라는 사실은 매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녹조가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JTBC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홍 후보 주장 핵심은 결국에는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 4대강 이후에 녹조가 얼마나 발생을 했습니까? 이번에는요. 질소와 인 한번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인의 양이 감소했습니다. 질소 역시 저 달성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습니다. 8개 보 가운데 인과 질소가 감소했다. 이 8개 보에서 모두 감소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추가 분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인 질소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나서 녹조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둘 모두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홍 후보의 설명대로라면 오히려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 현상이 줄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네, 그러니까 3개 요인 가운데 2개가 모두 감소를 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낙동강 물의 체류 시간이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물을 고이게 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이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관련 기록물 일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처리한 것입니다. 역시 JTBC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련 기록 일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지정 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이 출입문도 없이 하루아침에 벽돌 담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건물주와 땅 주인의 갈등으로 벌어진 일인데요. 노인과 임산부 등 세입자들은 매일 위태롭게 담을 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등굣길, 교복을 입은 남매가 훌쩍 담을 넘습니다. 가방을 주고 자전거를 넘기는 모습이 꽤 익숙합니다. 건물 앞 땅 주인이 지난달 출입구 쪽에 벽돌을 쌓으면서 하루아침에 출입문이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해 죽겠어요. 최소한 이동수단으로 문은 하나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달 건물주가 바뀐 뒤 건물 앞 땅 주인이 이 부지도 함께 사라고 요구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일부 포함된 데다 가격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자 땅 주인은 지난달 23일 벽돌로 출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건물주와 땅 주인의 갈등 속에 애꿎은 세입자들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된 집에서 위험천만한 생활을 버티고 있습니다. 감옥이죠, 감옥. TV에서만 보던 감옥.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중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세상은 유지경.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가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거침없는 입담. 사실인가? 우선 첫 번째, 4대강 사업은 녹조와 무관하다. TV 토론회에서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하지만 JTBC 보도. 하지만 녹조는요, 수온과 일조량뿐만 아니라 인질소, 거기에 체류 시간까지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녹조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질소와 인, 그리고 기후, 이 두 가지가 녹조의 원인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에이즈의 최대 원인은 동성애. 역시 TV 토론회에서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즈가 14,000명 이상 에이즈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SBS 보도. 홍준표 후보의 말과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2015년에 신고된 에이즈 통계를 보면 전체가 1,018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성 간의 성접촉으로 감염된 경우가 364건, 그리고 동성애 288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성 간의 접촉에서 감염된 게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진주의료원은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폐쇄? 또한 TV 토론에서 진주의료원도 그래서 폐업해버렸습니까? 일을 안 해서 폐업했죠. 도민의 세금만 축내고 맨날 스트라이크만 하고 일을 안 해서 폐업을 했죠. 정말 그러한가? 한겨레 김의겸 선임기자. 진주의료원은 이미 6년째 임금 동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1명의 노조원들이 정리해고 당하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극강성 귀족 노조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 관련한 SBS 보도. 네, 3% 강성 귀족 노조라고 했잖아요. 홍 후보 측의 이 발언의 근거가 뭐냐, 이걸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홍 후보 측이 설명을 하기는 이 연말정산을 받는 전체 근로자가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민주노총 소속이 60만 명 정도 된다. 이게 3% 정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 귀족 노조라는 거는 민주노총 소속 전체 조합원을 뜻한 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민주노총에는 공공운수노조라든가 아니면 비정규 교수노조처럼 귀족 노조라고 보기 어려운 곳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상정 후보 강하게 몰아세우고.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그 노조가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밤부터 충청 이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27도, 대구 26도로 예상되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5월 4일 목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